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가지 국제 소식만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시리아 현 상황과 오바마의 죄, 그리고 캐나다의 트리도가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젤레니의 저주, 우크라이나를 맹렬하게 지지했던 서구 지도자들 하나둘씩 이렇게 이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H1 비자 논쟁, 그리고 인도 이야기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도, 이 캐나다의 트리도는 미국의 이제 리버럴 아젠다, 글로벌 리버럴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던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죠. 캐나다 내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민들이 이 트리도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민 정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인도로부터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TV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인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버타주나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주 이런 데 와서 캐나다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왜 트리도가 캐나다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해서 이런 무리한 이민 정책을 추진했는지 뭐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죠. 뭐 다양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리도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부역했고, 바로 그 아젠다, 즉 이 주권 국가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대이동을 해서 인종적인 구분 이런 것을 완전히 물을 타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글로벌 믹싱 정책에 기여를 했. 그리고 그의 내각은 인기가 추락하고 뭐 내각 자체가 사실은 뭐 해체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보수당 세력이 정권을 잡지 않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총리는 물러납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뭐 루소포비아로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자체가 중립국가죠. 그런데 스위스도 영세 중립국가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서구의 압력에 의해서 스위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는데,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않고 비교적 이렇게 중립을 좀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자체가 좀 리버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이 이 맹렬하게 우파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우파, 좌파 이런 뜻은 이 글로벌 리버럴 세력과 그리고 이 국권을 중요시하고 주권국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진영, 이것을 이제 우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유럽에서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민 정책입니다. 캐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해서 무리하게 제3세계에서 많은 난민들, 이민자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불법 입국자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고 그리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은 이제 이 우파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어떤 데는 강렬한 민족주의적인 색채, 그리고 극우적인 색채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도 그런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트럼프 정권을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이 트럼프 지지자들, 그 중에도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뭐 이런 집단도 있습니다. 좀 꼴통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IQ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등은 이제 중국, 2등은 이란, 3등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뭐 싱가포르도 이 중국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 한중일, 극동아시아인들이 머리가 좋다. 뭐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5등은 러시아, 몽골리아,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르메니아가 머리가 좋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인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인도 사람들은 수학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1B 비자 논쟁인데 역시 이제 일론 마스크, 지금 일론 마스크는 H1B 비자를 뭐 대환영하고 트럼프를 설득해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자에 반대하는 미국의 이제 일반 국민들 그리고 유럽 시민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H1B 비자가 특히 인도계 이민자 네트워크에 남용이 됩니다. H1B 비자 쿼터가 있으면 그중에 75%가 인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비하인드에는 일종의 음모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수학이나 컴퓨터, 물론 이 극동 에이시안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뭐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도 있죠. 그런데 인도에 H1B 비자가 무려 75%가 할당이 됩니다. 뭐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진짜 우수한 인재는 기업들이 H1B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부르면 우수한 인재는 오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노예 계약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영주권 이제 스폰서십 써주고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H1B 비자는 미국의 하이텍 기업이 특히
특히 이 코딩 같은 거 좀 이제 이 IT 중에서 좀 단순 노동이죠. 여기에 미국인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대거 데려오는 거죠. 비교적 낮은 비용에 인도의 노동력을 쓰기 위한 거다. 이미 버니 샌더스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쟁이 있을 때 버니 샌더스 역시 가담해서 일론 머스크는 틀렸다. H-1B 비자는 이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악용하는, 남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시민들,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의 이제 노동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10년 전 영상인데 버니 샌더스는 이미 H-1B 비자 프로그램이 실제로 미국의 이제 하이텍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는데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음모론은, 자, 미국의 하이텍 기업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을 들겠습니다. 구글의 이제 세르게이 브린이나 뭐 옆에 좀 주이시들이 있죠. 자, 이들이 인도에서 대거 일방적으로 특정 나라에서 대거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임금, 이제 싼 인건비로 이들을 쓰는 거, 이런 목적도 있고, 이 인도 이민자를 늘리려고 하는 어떤 이 글로벌리스트 아젠다가 있는 거죠. 그 진짜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도의 무려 75%를 할당하는데 여기 이제 미국 정치권이 이렇게 눈뜨고 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전 세계 이제 우수한 엔지니어들에게 골고루 할당이 된다, 뭐 인구 비율로 이렇게 할당이 된다. 이 경우는 자, 이렇게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75% 정도가 인도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인도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잉은 지금 기업을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잉입니다. 자, 보잉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뭐, 그리고 이제 부품을 모듈화하고, 자, 부품 가격도 절감하고, 뭐, 경영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저가에 이제 이 모듈을 수입해서 갖다 낀다. 뭐, 별의별 정책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잉의 비행기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번에 무안에 떨어진 이 B737-800이죠. 자, 이런 사례들. 지금 이 보잉은 지난 10몇 년 동안 떨어지는 비행기 때문에 엄청난 악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비행기도 뭐 AS라든가 혹은 출시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 게 들여다 본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팔리진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잉이 $9, 시간당 $9에 인도인 이제 코더들을,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와서 737 맥스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이제 미디엄에 올라온 이 기사, 바로 이 $9의 인도인 노동자들을 썼는데 이 정도 일을 하는 미국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량 해고하고 임금을 많이 줘야 되죠. 뭐 20만 불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고하고 시간당 $9의 인도 노동자들을 대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진들, 즉 보잉 비행기가 우수수 떨어지고 전 세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만들어 놓은 비행기도 팔리지 않고 또다시 이제 AS도 해야 되고 뒤져서 어떤 문제가 없는가 봐야 되고 그리고 날아가다가 문짝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이제 결함을 제공한 것, 바로 그것은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바로 이 보잉 737 맥스 소프트웨어. 자, 이것이 일단 이제 보잉을 몰락시키는데 처음에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으로부터 싸구려 티타늄으로 만든 문짝을 가져왔는데 문짝이 날아가다가 툭 떨어져 버린 거죠.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도와 미국의 이제 H-1B 프로그램, 이들 간의 이제 검은 네트워크, 그것이 인도 내에서 이제 어떻게 악용됐는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대학이 유수한 대학입니다. 유수한 대학이 무려 36,000개의 가짜 디그리를 만들어서 자, 팝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H-1B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미국에 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을 자, 인도인들이 운영하는 뭐 주유소나 모텔 이런 데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민자를 또 가족까지 대거 들여오는 거죠. 이 H-1B 프로그램이 미국 사회에 끼친, 뭐 인도 이민자 사회를 크게 늘리는데 끼친 영향, 인도인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불만을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입니다. 이 독일의 베어북 외무장관이 이렇게 딱 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들 와하비즘 세력들 혹은 살라피스트 이들은 여성과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히잡은 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자짤인데 야 이들 뭐 살라피스트, 와하비스트 이들은 자 이 베어북 장관을 불러 했을 거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실제 이 원본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풍자해서 독일 언론도 꼬집고 이렇게 하는데 뭐 실제로 이 시리아 정부는 원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 독일이 풍자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 앵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스스로 풍자를 해서 야 얘네들 아이시스 알카에다인데 자 이 베어북 장관은 그냥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독일인들이 독일 방송국에서 풍자한 겁니다.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웃겨가지고 이제 앵커가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풍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소비에트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소비에트 군대와 싸운 이제 영웅이죠. 미국은 그때 이제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이 자가 수단에 가서 수단에서 이제 와하비즘 혁명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작업. 이것을 영국의 이 인디펜던트입니까? 자, 이 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졸라니. 알졸라니는 알카에다 아이시스입니다. 이 아이시스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전 세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자신문에서 표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드를 물리친 남자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런데 알졸라니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거 직접적인 주범은 바로 터키의 에르도안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들리브 지역에 있는 전사들 거의 대부분은 트루크 계열입니다. 무슨 스탄 국가들에서 이렇게 수입을 한 거죠. 이들 뭐 살라피스트 바로 이들이 아이시스 세력을 일정 정도 대체했습니다. 물론 와하비스트 이제 와하비즘 세력도 있습니다. 이 걸프만 연안 국가들에서 온 세력도 있는데 그들의 숫자는 크게 줄었죠. 지난번 이제 아이시스 이제 시리아 내전 때 박살이 났습니다. 이번에 에르도안이 데리고 오고 터키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사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이 아이시스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 이제 그때 알-누사르죠. 자, 이들이 어떤 여인을 간통 혐의로 이렇게 잔혹하게 처형을 합니다. 뭐 그 영상은 틀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 판사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즉 와하비즘에 근거해서 이 여성에게 즉결 처형을 명령 내리는 심판하는 바로 그 아이시스 판사 역할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지금 누구일까요? 알졸라니 시리아 정권의 법무장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넬라 빌리 특히 이 시리아 내전을 추적한 유명한 이제 이 서구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유포되는 장면에서 2015년 초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들리브에서 한 여성을 뭐 간통 혐의, 매춘 혐의 이것으로 알-누살라 이제 전투 대원들이 그녀를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사 역할을 했던 샤디 알-와이스 이자가 바로 이 알-졸라니 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이 공정한 재판이나 최소한의 저스티스에 대한 기준 없이 이 법 밖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시스템에 있는 거죠. 와하비즘, 이 종교적인 교리에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이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시리아 정권을 서구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라카입니다. 라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문명 세계에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서구 국가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진짜 시리아의 모습은 어땠나? 이것은 아사드 정권 당시 다마스커스 풍경입니다. 자, 이 아사드 정권은 세속주의 정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세속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이런 바에서 일도 하고 뭐 한국의 이태원이나 이런 데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사드 정권 당시 다마스커스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이시스가 들이닥친 겁니다. 뭐 그러나 아직 이제 서구의 눈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성과 악수를 하지 않고 이러는 것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리고 이제 서구가 이란을 비판
비판합니다. 이란의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히잡을 쓰고 다니고 있다. 이란 여성들이 쓰고 다니는 히잡은 스카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을 이제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지른 이제 또 다른 이 만행,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970년의 아프가니스탄 모습입니다. 카불입니다. 카불. 자, 이때 여성이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1970년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대학교 풍경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카불 대학교. 그런데 자, 이것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인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오사마 빈 라덴, 특히 사우디의 와하비즘 세력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이 탈레반 세력들, 이 원리주의 세력에 접근을 합니다. 무기와 자금을 대어주고 그리고 전세까지 투입해 줍니다. 그리고 일으킨 것이 바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지금도 이제 서구는 이렇게 떠듭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소비에트를 초청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이 아프간에는 원래 왕조가 있었습니다. 세속주의 왕조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은 결코 공산주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도 정도의 어떤 이제 준사회주의 국가죠. 여기에 소비에트는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리주의 세력에 포위되고 위협에 처해지자 이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공식 정부가 소비에트 군대를 초청을 한 거죠. 당시 소비에트는 군대를 보내기를 이제 꺼려했지만은 지도자 한 명이 어떤 독단에 따라서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군대가 있을 때까지는 이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에트 군대가 떠나고 1년 반 뒤에 스스로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지도자들은 도망가고 이들은 이제 탈레반 손에 넘어간 거죠. 자, 이 70년 이때 이 세속주의 정권, 바로 이것을 무너뜨린 국가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국은 이때 당시 CIA들이 가서 지하디스트들에게 자, 우리는 너희들의 형제다. 너희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 국가를 되찾는 투쟁, 그것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런 세속주의 아프가니스탄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시리아에서 똑같은 일을 이번에 저질렀습니다. 자, 이 트럼프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오바마 걔가 말이야 아이시스 만들었어. 그리고 함께 만든 애라고 할 수 있는 애가 클린턴이야. 이렇게 이제 2016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렌스키가 만든 모든 내용은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다 반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보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르스크 전장에는 수천 대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구 국가는 첨단 ISR 자산, 정찰기라든가 그리고 위성사진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군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종군 기자가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실제 이제 러시아 군 부대를 방문을 했는데 단 한 명의 북한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 인터뷰한 군인들 중에 북한군을 만났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딱 한 명의 북한 출신 군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8년 전에 이 러시아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벌목공으로 와서 눌러 앉았는지 아니면 탈주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8년 전에 러시아로 들어와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살다가 이렇게 자원 입대한 그 한 사람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산 포탄, 러시아산 152mm 포탄은 그린색입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은 까만색이라고 합니다. 이 북한산 152mm 포탄은 전쟁터에서 좀 봤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랑 연루된 우크라이나를 맹렬하게 지원했던 이제 지도자들, 숄츠도 그렇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다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뜨리도까지 물러나죠. 그리고 조만간에 바이든은 물러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제 싸지른 것, 똥이죠. 이것을 트럼프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는 어떤 군산복합체나 전쟁광들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들과 타협을 해서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 즉 중국과의 대결 이런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미국은 두 군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더욱더 강해져 있습니다.
서구의 이제 위선을 지적할 때 이제 또 한 명의 지도자를 또 올리게 되는데 이 조르지오 멜로니입니다. 멜로니가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멜로니 뭐 무솔리니 손녀로서 우파적인 이제 정치인으로서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이민자 난민들로 이탈리아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여기에 맹렬히 저항하면서 2022년인가요? 그때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이 멜로니는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리비아. 뭐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이 리비아를 파괴한 주범은 사르코지입니다. 2010년경에 이제 이탈리아는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죠. 이때 이탈리아는 이제 카다피와 손을 잡습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리비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이권이 있습니다. 이때 지중해 밑으로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리비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타고 이렇게 끌고 와서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보낸다. 이런 플랜을 이탈리아 정부는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르코지가 격분한 거죠. 아니 아프리카는 우리 나와바리인데 하면서 이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파괴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오바마를 가서 뭐 쫄랐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의 승인을 받고 미국이 이제 주체는 아닙니다. 바로 이 프랑스가 주체입니다. 이 사르코지가 이 리비아를 이제 파괴한 겁니다. 내전을 선동하고 수만 정의 소화기를 반군 지역에 뿌리고 반군이라고 하는 게 별 게 없습니다. 아이시스, 알카에다, 보코하람 뭐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에게 이제 무기를 집어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자 이렇게 미국을 설득해서 나토가 직접 가서 파괴를 한 거죠. 카다피 군대가 비아그라를 먹고 뭐 집단 무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파괴를 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천연가스를 지중해를 넘어서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멜로니는 지금도 이제 프랑스를 미워합니다. 뭐 그러나 수상이 되고 나서 이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어느 정도 이제 충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